금일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짜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본 차트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고요. 금일 또 하락을 했죠. 0.88% 정도 하락을 했고 2월 이전까지만 해도 거래량이 거의 없었어요. 거래량이 기관과 외국인이 해지적인 차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코로나발 국내 증시가 급락을 했을 때, 그러니까 6,000원 정도에서 12,000원 수준까지 상승을 했다가, 그러면서 개인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지수가 상승하면서 이제는 지수가 고점이다라고 해가지고 대규모의 베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베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위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현재 수급으로 보면은 개인은 8월 4일 이후에 상당한 양을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 특히 기관의 경우는 해지적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8월 4일에 850만 주 매도, 8월 5일 1500만 주, 8월 10일 1100만 주, 그리고 오늘 400만 주까지 해가지고 상당 부분 매물을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왜 위험한가? 지금은 국내 유동성 시장이에요. 유동성 시장이기 때문에 펀드의 자금들이 많이 몰려오고요. 20년 만에 보는 IT 버블 이후에 보는 최대의 유동성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코덱스 200이고요. 이 코덱스 200은 기초 지수가 코스피 200이에요. 코스피 200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현물이에요. 현물. 코스피 200은 삼성전자라든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 중에 2개로 산출되어진 지수를 말하는 거예요. 현물이 기초 지수다. 그럼 현물이 기초 지수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현물이에요, 현물. 그렇기 때문에 롤오버 비용이라는 부분들이 없고요. 롤오버라는 것은 선물에서 월물간 교체 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들 수 있는데 여기에는 베이시스라고 해서 선물과 현물의 가격차를 베이시스라고 해요. 선물 마이너스 현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베이시스라고 하는데 보통은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그 위에 있다라고 하면 콘텐코라고 하고 그보다 작다라고 하면 백오데이션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렇게 해가지고 콘텐코냐 백오데이션이냐 이런 부분을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물이기 때문에. 코덱스 레버리지는 2배짜리 코덱스 200을 2배의 레버리지를 적용한 상품이에요. 여기 보면 기초 지수명이 코스피 200이다 라고 해서 이거 역시도 현물이 기초 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선물이라든지 현물의 가격차, 베이시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상관없어요. 롤오버에 대한 비용이 전혀 없고요. 코덱스 인버스라는 게 있어요. 코덱스 인버스는 이 K200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현물을 가지고서 구성을 할 수가 없어요. 현물의 공매도 포지션을 잡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구성을 할 수 없어요. 지수가 내려가면 수익이 난다? 우리가 선 매도 포지션을 취할 수가 없잖아요. 코덱스라는 게 삼성 자산운용에서 만든 브랜드거든요. 삼성 자산운용에서 인버스 상품을 출시를 한 거예요. 개인들이 지수 하락을 했을 때는 돈을 벌 기회가 없잖아요. 삼성전자 공매도를 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할 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코덱스 인버스 상품을 출시를 했고요. 그 인버스 상품의 기초자산은 우리가 공매도 포지션을 취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초자산은 선물로 뿐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덱스 200 선물 지수라는 것을 기초 지수로 한 거예요. 현물이 아닌 선물. 그러니까 지수 선물이라고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게 바로 기초 지수다. 여기에는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가고 콘텐코냐 백오데이션이냐 중요한 부분들이 들어가죠. 그리고 선물은 뭡니까? 미래 가치를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3개월마다 월물이 바뀌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9월물이 근월물이죠. 근데 9월물에 근월물이 끝나고 12월물로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가격 차이가 있죠. 만약에 3개월 후에 이때 주가가 많이 오를 것이다 라고 예상하면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 선물을 사는 부분들, 이 가격이 더 높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만약에 내려갈 것이다 라고 예상하거나 여기에 배당에 대한 프리미엄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배당 프리미엄을 제거하고 그랬을 때 가격 차이가 또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이란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져요.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손쉽게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롤오버라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요. 롤오버. 첫 번째는 롤오버. 그 다음에 선현물 간에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K200 지수는 굉장히 오른다라고 하는데 선물 지수는 오히려 별로 안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선현물 간 가격 베이시스라는 부분인데 거기서 이제 콘텐코냐 아니면 백오데이션이냐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인버스는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기초 자산이기 때문에 이 선물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면은 굉장한 낭패를 볼 수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빠지면 이 인버스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날 가능성이 크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배당이라는 부분들이 있고 현물에는 배당이라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배당 프리미엄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선물이라는 것은 배당이 없잖아요. 배당이 없기 때문에 베이시스라고 해가지고 현물, 선물과 현물 간의 가격 차이가 갑자기 배당 프리미엄이 있을 때는 콘텐코로 작용이 하는데 배당이 이제 거의 끝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백오데이션으로 작용이 하고 막 이러한 경우 뒤죽박죽인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인버스를 샀다라고 하면 선물에다 투자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락하면은 수익이 나는 부분인데 배당 프리미엄이 있어가지고 기초자산은 K200은 가만히 있는데 선물은 미래 예측한다 그래가지고 이건 베이시스가 막 2, 3 막 이렇게 벌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더 손실이 나는 거죠.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짜리 지금 가장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에요. 개인들이 여기에 또 접근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WTI 원유 선물 사태가 곧버스 사태 그 부분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라는 조금 우려감이 지금 계속 들고 있고요. WTI 원유 선물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인 이야기를 했었는데 많은 피해자들이 양상이 됐고요. 무슨 피해냐면 롤오버에 대한 피해. 선물이 기초 자산이기 때문에 롤오버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한 것들. TI와 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의 차이는 뭐냐면 WTI는 1개월마다 롤오버가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이게 1개월마다 월물이 끝나요. 근데 이 코덱스 200 같은 경우는 3개월마다 월물 교체가 작업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개인들 포지션이 한쪽에 쏠린다라고 했을 때는 기관은 해지적 포지션도 갖추지만 투기적 포지션도 갖출 수 있어요. 증권사 같은 경우는 무위험 차익 거래라 그래가지고 이게 2배짜리이기 때문에 여기 이것과 우리나라 지수 선물과의 차이를 보고서 이게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매도 쳐버리고 지수 선물을 매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무위험 차익 거래로 수익을 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기관 문제는 개인 투자자가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가격이 쏠릴 때 근데 그 가격을 측정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도 신고가를 뚫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짜리는 신저가를 지금 뚫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가격을 산출하는데 애매하잖아요. 애매해요. 투기 세력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네이키드 포지션자들이 돈을 싸들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고점이다. 언젠가는 이게 떨어지겠지. 하지만 기관이나 외국인 입장에서는 가격이 왜곡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얘네들은 매도 포지션, LP가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냥 지수 선물을 사버리면 거기서의 위험 거래, 무위험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계속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면 개인들의 손실은 엄청날 수 있죠. 선물이 기초자산이다. 여기에는 베이시스라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롤오버라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베이시스를 통해 가지고 백오데이션과 콘텐코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콘텐코야. 일반적인 콘텐코다. 특히 지금과 같이 이 지수가 상승하고 있을 때는 이 부분이 뭐 벌어질 수도 있죠. 미래의 가치 12월 같은 경우는 또 배당이 포함되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한다. 이 베이시스를 더 버릴 수도 있어요.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이 확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거죠. 선물 인버스 2배짜리는 이 가격만큼의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맞아요. 삼성 자산운용의 코덱스 홈페이지거든요. 인버스 상품이라고 있고 네이버 정보는 간략하게 나왔지만 상세하게 기초 지수가 F 코스피 200이다. 퓨처 그러니까 선물의 약자죠. F 코스피 200 선물 코스피 200 지수
지수 선물이라는 거죠. 상장일은 2009년 9월 16일 날 상장됐고요. 1년간의 이 운용 보수라는 부분들이 있죠. 투자 설명서 코덱스 인버스는 3등급 다소 높은 위험으로 지금 표기가 됐고요. 법률적인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삼성 자산운용에서 만든 부분들, 개인들이 투자했을 때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다 집어넣기 때문에 한 번쯤 읽어볼 만하다라고 보지만 잘 안 읽죠. 이게 원본 손실에 대한 위험이 있다. 그다음 이건 파생 상품이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된다. 만약에 펀드를 가입했을 때 이런 것에 투자를 하거든요. 예금자 보호법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 예금자 보호법은 5천만 원까지의 원금이 보장된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요. 코덱스 200, 선물 인베스트 2배짜리 이 부분. F 코스피 200 지수 일별 수익률의 2배를 추적하는 ETF다. 선물의 2배짜리예요. 현물 지수가 303에서 300까지 빠졌어요. 선물 같은 경우는 305였는데 얘는 304까지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두 가지는 베이시스라는 4 정도인데 플러스 4니까 콘텐코인데 여기는 베이시스가 2였었잖아요. 2에서 베이시스가 4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면 수익은 여기서 수익은 1% 정도가 빠졌다라고 하면 2% 2배 수익이지만 여기는 0.6% 정도뿐이 수익이 안 나요. 305에서 3, 0.33% 빠졌기 때문에 그 정도 빠졌는데 0.6% 수익. 그 수익 차이가 이렇게 벌어질 수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선물이 기초 자산이기 때문에 현물이었으면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품이에요. 청산 작업과 롤오버 작업을 하는 기관과 외국인의 카운트 파트너들끼리의 이러한 매매 방식이고 그리고 개인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콘텐코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고 인버스라는 상품은 콘텐코였을 때는 콘텐코가 벌어지면은 손실이 굉장히 많이 날 수 있어요. 지수 상승장에서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를 해야 돼요. 기관과 외국인은 무위험 차익 거래가 기본이 돼요. 인버스에 대한 매도 포지션을 잡는 거예요. 선물 매수 포지션. 그렇게 된다. 개인들이 또 인버스 상품에 몰린다, 고평가되었다라고 하면 기관, LP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매도 포지션을 잡죠. 그리고 지수 선물에 대한 매수 포지션을 잡아요. 손실 보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계속 상승하는 거예요. 개인이 인버스 상품에 계속 몰린다. 특히 2배짜리 상품에 계속 몰린다라고 했을 때는 기관 같은 경우는 무위험 차익 거래뿐만 아니라 투기적 매도 포지션도 취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있어서 유리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선현물 차익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베이시스와 콘텐코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다. 이건 기관과 외국인의 카운터 파트너끼리의 그러한 정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은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에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서도 개인들의 무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은가.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외국인이 공매도 포지션을 지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매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에 동일한 금액, 그것도 부담 안 되는 금액 100만 원씩을 내일 날짜로 100만 원씩을 사요. 100만 원을 사고 다음 달 그러니까 13일 날 다음 달 9월 13일 날 또 100만 원씩을 사는데 그게 엄청 올랐다라고 하면 더 많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지수가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 인버스는 가격은 더 떨어지니까 더 많이 살 수 있는 부분들. 그런 식으로 해서 적립식으로 사서 2년 정도를 투자를 해보면 그 안에 목표 수익률이 뭐 15%에서 20%다라고 하면 그 안에 수익 실현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커요. 그렇게 접근을 한 사람들은 괜찮지만 지금 뭐 2200에서부터 막 1억, 2억, 10억 막 몰빵해가지고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 몰라요. 이거는 그들이 손절하는 시기, 그들의 매물이 나오는 시기가 어떻게 보면 해지적인 부분에서 선물 매도 포지션을 잡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변할지 계속 개인들이 여기에 매수 포지션으로 몰린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가격들이 왜곡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투기적 포지션들, 기관이나 외국인 투기적 포지션도 있을 수 있고 나무값은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선물 인버스 2배짜리의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선물에 대한 매수 포지션을 계속 취해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기초자산은 매수 포지션을 취했는데 올라가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삼성전자 땡기고 계속 지수가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자체가. 지금 외국인 차익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그냥 뭐 가면은 기관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관이 지금 현재는 국내 짱이다. 그 기관을 움직이는 거는 유동성이에요. 아줌마 부대들,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증권사에 계속 붙어가지고 그렇게 된다. 오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성공 투자하십시오.